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양 지수가 모두 크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확한 마감 상황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미국 대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이 국내 시장이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국내 시장에는 이 트럼프 쇼크라는 말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시장도 하락으로 출발한 뒤에 이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워 나갔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무려 3개월 만에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2,48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수급 보시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은 물량을 뺐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물량 팔아냈고요. 기관도 오늘은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수의 낙폭을 키운 건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55,000원 선이 무너지면서 오늘 종가는 53,000원까지도 내려왔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종가 18만 원대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상승한 종목 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스페이스X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2%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 외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오늘 네이버가 또 한 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3분기 호실적 그리고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3% 넘게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낙폭이 코스피보다 더 컸습니다.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하락폭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2%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710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이네요. 수급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이어졌고요. 개인 투자자들 홀로 시장에서 매수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엇갈린 희비를 보이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유독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1% 넘게 하락이 나왔고요. HLB도 역시나 파란불,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오늘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5% 넘게 하락했고요. 삼천당제약 역시도 3%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은 조금 상승불을 켜냈네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빨간불로 마감을 했고 2차 전지 전해 기업인 엔캠도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대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과연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질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떤 대응책을 펼쳐가야 할지 오늘의 탑픽 전쟁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화요일의 탑픽 전쟁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남자들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허반석 위원, 불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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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인사를 드렸는데 네. 그 이후로 시장이 줄곧 좀 힘든 모습이에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정말 트럼프 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시간의 거래는 어떻게 움직였을지 오늘 시간의 특징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금융주 올라와 있고요. NX, 코람코더원 리츠, 리츠주도 보이네요. 그리고 무림 PNP, 동부건설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보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고 FR텍, CU박스, 하이퍼코퍼레이션, 인베니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특징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간 외 특징주 중에서도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던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씩 두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과 함께 삼부토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이죠. 오늘 장중에도 좀 빨간불을 켜냈는데 어떤 이슈인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트럼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회 공시에서도 마찬가지로 1개월 내 이미 공시한 내용, 1개월 이내 추진한 내용, 그리고 기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공시, 이런 것들까지도 공시가 8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 시장에서 왜 삼부토건,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 그리고 여러 가지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밖에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양시장 합산해서 상승 종목 수가 306개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합산해서 2,2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1,503개, 1,502개 여기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2000년 이후 역대 2위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역대 1위는 1,600개 이상이 하락했던 8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5일 엔캐리 청산 등과 함께 하락했던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상승했던 약 300여 개 남짓한 종목들의 특징들을 본다면 우주, 항공, 방산, 재건, 가상화폐 등 묶어보면 하나의 뿌리로 가죠.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더라.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안에서 원전, 자율주행, 여러 가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또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삼부토건의 차트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장중에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덜컥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는 27%,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3.61%입니다. 그러면 고가 기준에 막 쫓아가셨던 분들, 이거 상한가 올라가겠구나. 20% 위에서 올라탔다가 떨어질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면 하루에만이라도 2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장의 연출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라가는 모습들 속에서 고점대에서의 전 고점대에서의 저항이 나올 때 바로 차익 매물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요약하자면 수익줄 때 챙겨야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시간 외에서 삼부토건이 올라갔고 다산네트워크스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재건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했다. 내일 시장에서도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의 관점은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옳다라는 시장의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 종목들 대응하시더라도 수익 줄 때 챙기는 전략으로 종목 대응의 기본 전략을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부토건 오늘 상승한 종목이 한 300여 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힘겨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회에서는 이렇게 좀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불세위원과도 코스닥 종목으로 다산네트워크스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코스닥에서 시간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 종목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예요. 네, 시장은 맞습니다. 여전히 좀 재건주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관련주, 지난주에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고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한테는 좋지 못하고 트럼프 관련 수혜주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틀 안에서도 통신 장비 이쪽으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뭐 내 종목 왜 빠지지 이게 아니라 트럼프 관련주 빼고는 다 빠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투자자라면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든 간에 무조건 일주일 동안 적게는 10% 많게는 20-30%가 그냥 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트럼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 관련주로 단기 매매로도 해서 수익을 챙겨 가셔야 그나마 좀 멘탈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산넥터스는 오늘 그 비교적 거래량이 적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으로 거의 상가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고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거의 정고점 근처까지는 내일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물리신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무조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수익 줄 때 챙기고 빠지자 그리고 지켜보다가 또 새로운 이슈 나오면은 들어가는 전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지난주에 그 대통령하고 트럼프 그 당선인하고 통화를 했을 때 갑자기 조선 얘기가 나오고 조선주가 시장에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나 북한 갈 거다 뭐 그런 얘기하면 또 대북주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만 이 시장을 대응하시고 줄 때 무조건 익절해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은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잘 좀 견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줄 때 수익 챙겨라. 매도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같은 의견이시네요. 수익을 줄 때 챙기자라는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시간 외에서 살펴본 종목도 삼부토건과 다산네트워크스였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두 위원의 의견대로 이제 내일은 조금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힘겨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종목을 좀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전쟁 시작합니다. 네, 탑픽 전쟁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힘들었지만 탑픽 전쟁은 좀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두 분의 지난주 경쟁 역시나 치열했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빛을 발휘한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 결과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결과입니다. 지난주 탑픽 전쟁의 승자는 불세위원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상승률이 무려 15%를 넘겼고요. 역시나 3라운드네요. 휴마시스로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승자는 불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와, 축하드려요. 2주 연속 승리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법이 뭘까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대선 전에도 그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끝나면은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대선 끝나고도 안 좋죠. 그러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특징은 개별주입니다. 대선 전에는 그 경영권 분쟁주들이 비교적 뜨겁게 움직였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 트럼프 테마성 종목들만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이 추천가 대비해서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 올랐다가 지금 빠진 종목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을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들고 계신 종목들은 모멘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확신이 있다면 들고 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제가 이따 뒤에 그 종목들 AS에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장은 무조건 대응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승자였던 불세위원의 전략을 좀 들어봤고
있고요. 이번 주 결과는요. 지난주 결과보다 정말 좀 수익을 내기 힘든 시장이었는데도 좋은 성적을 냈던 두 위원분들께 관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로 공략을 할지 탑픽 전쟁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소형주의 대결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가벼운 종목으로 시장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점검해보죠. 위원님, 제가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네. 탈락 전문가이자 지난달 우승자인 우리 허반석 위원님. 자, 이번 주에도 탈락 종목이 2개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현실적인 손절가를 제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부도 중요하니까 조금 손절가를 넓게 잡으면 어떨까 싶긴 해요. 손절가를 어느 수준까지 넓게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인 게 이거를 마음을 떨쳐놔야 되는데 떨쳐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분명히 방송을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보고서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주구장창 이평선과 관계없는 손절가를 저 밑으로 드렸을 때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에 대한 마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손절가를 드리면서 조금씩 손절가를 밑으로 내려보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300개가 채 되지 않는 시장들 속에서 무의미한 손절가를 드리느니 차라리 제가 수익률 게임을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손절가를 드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으로 지금까지 계속 종목을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제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를 조금은 러프하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손절가를 꼭 드리는 전문가의 타이틀, 탈락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전문가라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시장에서는 대응이 조금 중요합니다. 손절가를 드리는 이유는 그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는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살짝 피했다가 제가 드리는 오늘 AS 딱딱딱 드릴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손절가 이탈했다가 올라와서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가 이탈할 때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할 때는 다시 탑승하는 전략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힘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탈락 전문가가 아니라 현실적인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사실 시장의 영향이 이번 주는 참 컸죠. 그래도 이제 허반석 위원 지난달 우승자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탈락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달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종목 중에 슈어소프트테크 보겠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도 좀 튀어오른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네요. 시장과 무관하기보다는 슈어소프트테크 하면 제가 원전에 대한 이벤트, 원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코드 검증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검증 기업이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검증 기업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는 추세 저점에서 61선 지지 흐름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강조를 무방할 때마다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러한 추세선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거나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는 반등 흐름들이 왕왕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추세선 돌파 이후와 함께 여기 보시면 61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하루 이틀 3일 4거래일째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1%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000원 아래 61선 언저리에서는 매집의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다가 플러스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5,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5,500원 위에서 우리가 익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점. 요즘 시장의 대응이 빨라야 하는 이유, 올라가더라도 하루 상간에 빠지고 다시 61선 지지가 나왔으니까요. 또 자율주행 테마가 돌 때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6,500원 올라갔다라고 하면 남은 비중까지도 전량 수익 실현에 대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추가 전략 세워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웨이비스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10월 말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단기간에 크게 급등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웨이비스도
네, 현실적인 전문가. 제 입에서도 탈락 전문가, 손절가 이탈 전문가가 나올 뻔했는데 현실적인 전문가가 10월 말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짧게 잡아들었다가 그 주에는 수익률이 0%로 기록이 됐지만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주 후반부, 지난주 후반부 오늘에도 16%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바닥 확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일찍 들어갔다 손절가 이탈이 나왔다 살짝 빠졌다가 손절가 부분에 대한 회복이 나온다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다. 결국에는 종목 선택과 시장의 영향, 제가 공개 방송에서 내 종목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시장의 영향으로 빠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선택은 크게 잘못이 없었으나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가 올라올 때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웨이비스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셨던 분들은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이루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라운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종목은 CMES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에 대한 확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더라.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 일봉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 차트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 추세선을 열어놓고 길게 추세를 한번 그어본다면 분봉 차트에서도 반등점들을 지켜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열어놓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에 하락 트렌드가 끝나고 지금 하락 트렌드가 이렇게 끝나고 지지의 흐름들이 나오고 지금 여기 반등에 대한 추세선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이제 매수권으로 진입을 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매매한다면 신규 상장 종목에 있어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쿠팡, CJ 대한통운 등 물류 자동화,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제조 검사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CMES도 신규 상장주 안에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이 나타나고 있다. 웨이비스 다음으로 CMES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우승자입니다.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 CMES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허반석 위원님이 이제 힘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아주시나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메시지를 발송드렸습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금요일 우리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머큐리에 대한 모습들 보여드렸고요. 월요일에는 우리가 LK 삼양 그리고 오늘은 G2 파워 이런 종목을 가지고서 어떻게 미리 공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벤트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한 뷰도 같이 전달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불세위원과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주 승자이자 2주 연속 승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에서 더욱더 강한 우리 불세위원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종목부터 볼 텐데요. 지난주 1라운드가 대명 소노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추가 전략을 세워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종목 어떤가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에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뭐 추천드리고 올라갈 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떨어졌더라도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3주 연속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본 다음에 최근 시장 영향으로 빠졌지만 사실 지금 회사 분위기는 더 좋거든요. 그 티웨이항공, 그 에어프레미아 둘 다 이대주주로 올라가서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3조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다. 3조 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팩트 있는 기사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경영권 문제는 단기간의 재료가 아니에요. 일단은 최소 내년 주총인데 내년 주총까지 들고 가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12월 말에 이제 그 주주 명부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뭐 이 종목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다 빠졌을 텐데 우선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주들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거래대금 자체도 적고 그 적은 거래대금들이 테마성 종목들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다 빠지지만 다시 분명히 상승장도 올 텐데 그때 이제 이 개별 이슈성으로 경영권 분쟁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자, 대명순호 시즌 최고가 1,422원 찍고 조정 나왔지만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은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도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보유하셔도 되고요. 없는 분들 신규 매수 가능하고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평균가가 조금 낮춰서 더 큰 수익률 목표로 조금 멀리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명소노 시즌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확실하게 시원하게 결론을 내주셨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도 괜찮을 정도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주 연속 승리를 달리고 있는 불세위원의 1라운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최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 대응 하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을 텐데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멘탈적으로 더 힘듭니다. 더 힘들고 뭐 주식도 보기 싫고 하기도 싫고 그러다가 손절해버리고 올라가는 급등주 쫓아탔다가 또 거기서도 물리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조금 내고 나오셔야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좀 멘탈 관리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무조건 트럼프 관련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막 급등한 종목들 다 하시면 안 되고 트럼프 관련 테마주 안에서도 조선주나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주 그쪽이 조금 더 그 현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도 실제 수혜주, 실제 그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될 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될 때 매출로서 실제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SG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SG라는 종목이 2018년도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사실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지만 그 당시에는 대북주로 이제 뭐 대북 통합 통일되면은 북한에 도로 깔 거다 뭐 그런 논리로 해서 대북주로도 움직였었을 정도로 이 종목은 우리나라 1위 아스콘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은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서 이 SG가 만든 아스콘이 그 우크라이나 도로에 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굉장히 높다는 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 회사는 작년하고 올해 1월 달에 우크라이나 현지의 아스콘 생산 업체 2곳하고 350억 원의 수주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매출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실제 재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매출은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하고 다르게 실제 수혜주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도 도로 복구 사업 공동 추진 계획 발표를 했을 정도로 이 회사가 만드는 아스콘이 굉장히 품질도 좋고 업계에서는 거의 이 회사 것만 사용한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의 모멘텀도 뚜렷하고 이미 매출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재건 사업이 들어가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물론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저점에 있고요. 그리고 마침 오늘 방송 나오는 날에 조정도 잘 받았네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월봉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2018년도에 신규 상장하고 한 번도 거래대금이 제대로 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성으로도 좋지만 매출 성장성도 좋고 실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 2,500원 잡고 이 종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위원회 1라운드 종목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네요. SG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앞서 저희가 시간의 특징률을 다뤘었을 때도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좀 크게 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라운드 두 종목 모두 공개됐습니다. 허반석 위원은 심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불세위원은 SG, 재건 관련한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대결입니다.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이제는 2라운드 전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중소형주 공략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라운드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묵직한 종목으로 힘든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한국항공우주 미리 공략을 했어요. 우주항공 쪽 요즘에 부쩍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다시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왜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됐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제가 줄곧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이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중심 추세선을 제가 파란 색깔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을 이탈하거나 이 라인과 맞닿았을 때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121선과 함께 이탈 후 반등, 지지 후 반등,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떨어졌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중심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았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목표가를 봤을 때 이 구간까지 또는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상향 돌파했을 때에는 매도에 대한 가능성, 되돌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도 되돌림이 나왔고 지금 자리에서는 세 번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익절가를 하나 정해놓고서 남은 비중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극대화 또는 내가 정해놓은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남은 비중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자리지 지금은 우리가 매수해야 하는 자리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와 같은 수익을 여러분들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확대해보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날이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시작되면 거기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라고 여러분들 리스크에 노출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그래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수익이 일주일 만에 나진 않더라도 기다리니까 두 자릿수 수익이 났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서 꼭 챙겨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66,000원에 대한 지지가 있다면 그대로 조금 더 홀딩하시고 수익률 극대화 노력해 보시고요. 66,000원에 대한 종가 기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남은 비중에 있어서도 수익 실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추격 매수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원전주는 어떨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희가 지난달에 공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일정 이벤트를 미리 알고서 조금만 부지런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수익이 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차트 흐름 보시면 중심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요. 그 중심 추세선에 저점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 당시가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121선 돌파하자마자 제가 방송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3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의 수익이 났고요. 지금은 횡보 구간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본다면 이와 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공방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내일 체코 원전과 관련한 우선 협상 대상자 재공시 기한이 내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 공시에 따라서 불쑥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에는 또 추가 상승 이후에 직전 고점이 22,000원 언저리입니다. 그럼 거기서 저항이 나온다? 그럼 우리도 같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감안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앞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이죠. 한국항공우주까지 추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은 지금 진입하기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점에 있는 종목 없을까요, 위원님? 저점에 있는 대형주를 찾다가는 조금 더 오래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인 시총 상위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서진 시스템인데요. 서진 시스템도 차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라는 걸 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나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61선과 121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추세 하단에서 아래 꼬리 달고서 반등 나오는 4거래일째 딱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오늘 양봉을 꽉 채워서 상승해버렸으면 제가
방송 종목으로 선정을 조금 하기 어려웠을 텐데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 그런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서진 시스템 하면 ESS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라스럽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토리 이런 쪽에서의 ESS 이벤트 드리븐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신 시스템이 반등에 앞장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올려보면요. 오늘 절묘하게 이 추세선 상단에서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되돌림 자리가 돌파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네, 허반석 의원의 2라운드 묵직한 종목은 오늘 서진 시스템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세위원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달이었죠. 우주항공, 방산과 관련된 종목을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기 전에 미리 공략을 했어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좀 밑에 있을 때 사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AS에 드렸거든요. 40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 자, 근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42만 5천 원 최고가 찍고 지금 종가는 41만 3,500원이네요.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깔끔하게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점에는 아무도 매도를 할 수 없고요. 난 최고점에 팔아야지라는 욕심을 가지다가 오히려 수익을 반납하고 이제 수익이 반납이 되니까 안 팔고 계속 기다리다가 손실권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제 높은 수익률 기록했고 이미 이게 1년 동안 4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지금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대형주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종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이 종목은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는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챙겨보자라고 했는데 그 다른 종목이 뭘지 궁금합니다. 1라운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재건 관련 종목이었잖아요. 2라운드는 어떤 쪽일까요?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여러 가지 섹터 정말 중구난방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움직이고 조선도 움직이고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그 우주항공도 움직이고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모든 섹터에서 그 모든 종목들을 다 공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 섹터이고 그중에서도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선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찝어드렸고요. 그중에서도 조선주 하나 정도 꼭 들고 가셔야 되고 그 대형주 중에서 대장주를 또 조선주를 하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이 종목만 하시면 돼요. 하나오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한화라는 그룹이 정말 이 트럼프 그 시대가 열리면서 그 4대가 맞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정말 녹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화 오션 오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르고 한화 시스템 오르고 최근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굉장히 뜨거웠었죠. 이런 식으로 한화그룹이 정말 관심을 많이 받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한화 오션도 지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건 매출이에요. 오늘 바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의 보수 수리 정비 사업을 수주한 지 3달 만에 또 추가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매출로 연결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우리 조선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가장 견제해야 될 국가 중에 하나가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한테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도 이 조선 쪽에 우리나라 조선 쪽에 그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조선주는 테마성이기도 하지만 테마성으로 또 보시되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실제 트럼프 시대의 실수혜주라고 보셔야 되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그 미국 해군 함정의 그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국내 조선주 중에서도 현재 가장 많은 수주고 기록했기 때문에 실적하고 성장성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좀 바닥 대비해서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9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까지 오른 거를 보면은 꾸준히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선주가 하나오션을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익률 게임은 아무래도 내일 시초가가 그 진입 가격으로 설정이 되고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만으로 평가를 받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바로 사기보다는 지금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5일선 근처 내려오면은 가격으로 치면 35,000원 정도 그 가격 오면 매수하시고요. 쭉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5,000원 설정하겠지만 더 높게 보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설정해드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직한 종목은 조선으로 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불세위원의 2라운드 종목, 오늘 한화오션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2라운드 종목 공개해 드리네요. 오늘 허반석 위원은 서진시스템이고요. 불세위원은 한화오션입니다. 한 주간의 대결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한 주간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이제는 3라운드 시간입니다. 시가총액 규모에 전혀 상관없이 두 분이 한 주간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을 꼽는 시간입니다. 허반석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인스코비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9월 26일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했고 그 뒤로 꾸준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까요? 꾸준히 계속 상승을 했다가 네. 제가 AS를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800원, 2,000원, 2,200원까지 모두 다 달성을 하고 나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2,200원 이탈 시에 수익 실현, 2,000원 이탈 시에 수익 실현, 1,800원 마지막입니다. 전량 수익 실현.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지지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요. 9월 26일이 어디냐면 양봉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 세로선을 그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3거래일 동안 장대 양봉 나오기 전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 날 말씀드릴 때 미국의 에드가 S1 스테이트먼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국내에는 보도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스코비의 자회사 아피메즈 US 법인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많이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 드리븐은 결국엔 상장일 공모가 시총이 결정될 때까지 다시 한번 또 흥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벤트를 체크하시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됐죠? 2,200원을 초과한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 6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다시 추세선 지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인스코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다시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관심 가져볼 위치가 왔기 때문에 제가 AS 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스코비. 그래서 오늘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주신 거군요. 자, 그러면 K옥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로도 함께 좀 주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에 이제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여기가 이렇게 같이 묻어 있으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는 종목들이라면 이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추세 차트 조금 보시면요. 중심 추세선을 그어놓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다가 그리고 121선 차트상 저위험 구간 121선에서 오늘도 반등 흐름 나오면서요. 장중 13%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조금 첨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윗꼬리를 달고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님들께서도 추세 저점에서 공략을 하셨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시장에 대한 상황에 여러분들 대응이 필요하니까요. K옥션도 가상화폐 모멘텀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트램프 트레이드가 아직까지 묻어있을 때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면 단 121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두 자릿수의 장중 상승이 나왔을 때는 수익 줄 때 챙기는 전략으로 종목들 다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K옥션까지 점검해 주셨네요. 오늘의 3라운드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3라운드 종목은 한중 NCS입니다. 네. 2라운드에 서진 시스템 ES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일론 머스크와 ESS가 묻어 있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서진 시스템 상승 대비해서 한중 NCS의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중 NCS는 국내 유일의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순행식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 공냉식이죠. 공기를 차갑게 해서 데이터 센터 ESS를 식혀주는 거. 또 다른 부분은 액체, 냉매를 가지고서
시켜주는 시스템, 순행식인데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해야지 열이 발생하는 구간에 있어서 그 열을 잘 관리를 해야 에너지도 절약하고요, 데이터도 절약하고요, 전기도 절약하고 수명과 성능, 안정성도 다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SS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추세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 중심 추세선과 121선을 따박따박 지키면서 반등을 잘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 중심 추세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이 기업의 실적과 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 있느냐?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종목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렇게 올려서 추세선 되돌림 자리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되돌림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8,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대망의 3라운드 종목은 한중 NCS였습니다. 자, 빠르게 불세위원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10월 29일에 G2파워 공략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주 만에 이제 13%대의 상승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도 좋았는데 네. 요즘에 더 관심이 많죠? 네,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네. 단순하게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회사가 G2 아메리카라는 미 법인 설립을 하면서 액침 냉각 시제품, 그 미국에서 2,000조 규모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무엇보다 미국 사모펀드한테 2,000억 원을 투자를 총 2,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실제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 부분을 그 체크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고요. 오늘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오늘도 장중에 15%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6%까지 빠져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요즘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 초반에 그 방송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줄 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팔았다가도 이 종목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거겠죠. G2파워는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10,000원 이까지 보시고 없는 분들 신규 매수 가능. 만약에 오늘 수익 줄 때 못 팔았다 그러면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이 미 대선의 결과를 미리 아시기라도 한 듯이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시장을 움직일 종목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3라운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그 트럼프 테마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섹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종목 해야 될지 모르시겠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페코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스페코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방산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방산주로도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한창 뜨거웠던 시절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움직였어요. 왜냐면 이 회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SG처럼 아스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들어가고 지금 방산주로도 들어가죠. 최근에 그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 그 지원 병력에 들어가서 전쟁에 투입되는 등 그런 이슈로 인해서 그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긴장감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의 성격으로서도 계좌의 한 종목 정도 방어 종목으로 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엄청난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나왔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조선주, 조선주로서의 새로운 재료가 또 나왔는데요. 그 트럼프가 우리 조선업 좀 많이 도와줘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주가 뜨거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기존 조타기하고 하만전기 자동항해 장치를 통합한 하만 정조타기를 상용화를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을 트럼프가 굉장히 탐을 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뭐 그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믿지는 마시되 어쨌든 그 조선주로서 새롭게 시장에 편입이 됐고 바닥권에 있고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한 번 더 이슈가 실리면은 순식간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서브적인 재료들까지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000원 설정해드리고 이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위원의 3라운드 종목은 스페코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봐야 하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종목 모두 공개됐습니다. 오늘 허반석 위원은 한중 NCS, 불세위원은 스페코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 주간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오를지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이제 내일 시장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의 키워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 장세 지속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내일 시장도 여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는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 적극적 트레이딩에 조금 더 참여하시되 수익 줄 때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 시장 영향에 따라서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모든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세위원의 키워드는 개별 이슈 집중인데요. 개별적인 종목이 또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랠리 관련주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무 종목이나 보시면 안 되고 실제 수혜주고 실제 내가 잡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비교적 저점이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좋고요. 당분간은 계속 시장 갈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방송 직후에 허반석 위원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든 시장을 대처하는 섹터와 종목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방송 직후 무료 방송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